사상 초유의 상황, 이 농협서 돈 빼세요. 야, 제가 지금까지 말입니다. 돈을 빼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나온 상호금융에 대한 지표를 보니까 야, 이거 아니다. 돈 빼야 될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전국 상호금융 단위조합 부실채권의 현황입니다. 여기서 상호금융이라고 하면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실채권이 2022년 불과 2년 전입니다. 9조 1339억 원입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17조 3535억까지 늘었잖아요. 2024년에는 27조 3517억까지 늘었습니다. 2년 사이에 부실채권액이 말입니다. 199.5%가 늘었습니다. 3배가 됐다는 이야기잖아. 3배. 9조 1339억 원이 18조 2178억 원이 늘어서 27조 3517억 원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엄청나죠.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그만큼 상호금융 단위조합이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그중에 어디가 어렵냐? 그중에 가장 어려운 데가 농협입니다. 농협은요. 현재까지 보면요. 지금 2024년 기준으로 부실채권액이 16조 7,434억 원입니다. 엄청나죠. 16조예요. 16조. 단위농협들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게 부실채권 비율인데 이자 보상 비율로 잘못 써져 있는데 이 부실채권 비율입니다. 부실채권 비율이 4.53%입니다. 농협이 가장 많죠. 그러니까 부실채권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이거를 보니까 이거 봐라. 문제가 심각하겠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농협도 그렇지만 수협도 마찬가지입니다. 2조 4,495억 원이나 됩니다. 부실채권액이. 이거 돈 못 받는 액수라는 거거든요. 돈 못 받는 액수. 게다가 이게 부실채권 비율이 7.20%입니다. 굉장히 높죠. 이게 더 빨리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 대출 중에 7.2%를 회수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신협은 7조 5,652억 원입니다. 7.08%입니다. 전체 대출 중에 7% 가까이는 돈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산림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5,936억 원인데 이게 부실채권 비율이 6.58%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올라간 게 결국은 PF 대출 때문이에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PF 대출, 부동산 대출이란 뜻입니다. 이 부동산 대출이 본격화되기 전에는 상호금융의 부실이 9조 1339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PF 대출의 부실이 본격화되니까 2024년에는 27조 3517억 원이라는 것, 3배가 늘었다는 것, 부실채권의 비율이 워낙 많다는 것,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나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나빠진다는 이야기죠. 농협도 나빠지고 수협도 나쁘고 신협도 나쁘고 산림조합도 나쁘고. 저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의 상황 뭐 이렇게까지 갈 수 있나 그렇게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농협을 거래하고 어떤 농협을 거래하지 않을까? 어떤 수협을 거래하고 어떤 수협을 거래하지 않을까? 신협도 산림조합도 어떻게 할까? 이것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적자조합부터 먼저 보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자 단위조합이 2020년 2021년만 하더라도 뭐 전체 중에 한 70개 정도 됐습니다. 70개. 전체는 2164곳이거든요. 2164곳. 그런데 2023년에는 353곳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은 394곳으로 늘었어요. 여러분 적자 단위 조합이 늘어난다는 건 여러분 농협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 원칙은 반드시 지키시라고. 농협이든 수협이든 신협이든 산림조합이든. 첫 번째 원칙은요. 부실 부채 비율, 부실 채권 비율이 3% 이하여야 좋습니다. 3% 이하. 지금 보면 말입니다. 농협이나 수협이나 신협이나 산림조합 3% 이하가 거의 없습니다. 평균으로 봤을 때. 평균으로 봤을 때 3% 이하가 없잖아요. 부실채권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농협도 4.53%고 수협은 7.20%고 신협은 7.08%고 산림조합도 6.58%입니다. 평균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농협이나 수협이나 신협, 산림조합 중에는요. 평균보다 훨씬 높은 데도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선정을 할 때 부실채권 비율이 3% 미만, 3%보다 아래 그런 농협이나 수협이나 산림조합이나 신협을 가야 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자기자본 비율입니다. 국제결제은행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자기자본 비율은요. 뭐 8%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12% 그것도 안 믿습니다. 물론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12%가 적정하다 이렇게는 이야기해요. 저는요 13% 1%를 더 높였습니다. 왜 1%를 높였냐. 지금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 평시 같으면 정부가 이야기하는 12%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성장이 깊어져서 오랫동안 지금 저성장 위기가 와 있거든요. 때문에 13%. 그래서 자기자본 비율 BIS 기준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13% 이상 되는 곳.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마지막 유동성 비율입니다. 유동성 비율은 무조건 100% 넘어야 됩니다. 무조건. 무조건. 저는 저성장의 위기가 오래 왔다는 그 근거로 130% 넘어야 된다. 130. 유동성 비율이라는 게 내 예치금보다 적어도 130%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반드시 보시면서 농협을 거래하든 수협을 거래하든 신협을 거래하든 산림조합을 거래해야 됩니다. 만약에 농협이 무너지잖아요. 제가 어느 농협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농협 진짜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느 농협이다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농협에다 물어보면 세 가지 원칙은 다 말할 거예요. 부실채권 비율하고요. 자기자본 비율, 유동성 비율 다 말해줄 겁니다. 그걸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신협도 수협도 산림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냥 가볍게 보다가는요. 내 돈 다 날릴 수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게 현실이 될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경제가 좋아지면 문제 없어요. 경제가 좋아지면 부실채권이 많더라도 조합원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서 갚을 능력이 더 생기기 때문에 부실채권 비율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지금 안 좋잖아요. 저성장이잖아요. 게다가 위기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그것을 감안을 해보면 여러분 반드시 말입니다. 내가 거래하는 농협이나 수협이나 신협이나 산림조합의 3대 원칙 부실채권 자기자본 비율 유동성 비율을 반드시 확인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강조해서 드립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거짓 지표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 이제 아실 겁니다. 저는 그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봤으면 좋겠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시장이 위험하니까 위험한 시장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항상 고민하고 항상 대응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저는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뜯어서 말씀을 드릴 때 그 지표는 진짜더라고요. 진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입니다.